네. 결국 나중에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너무 큰 부담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창호 박사였습니다. 최근 SNS에서 흰개미 일종인 외래종 곤충이 발견됐다는 글이 공유되면서 정부가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 흰개미는 나무로 된 구조물을 갉아먹는 것으로 알려져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 이 외래종 곤충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흰개미인데 네. 흰개미도 너무 종류가 많다고 해가지고요. 네, 어떤 종류의 흰개미입니까? 몇천 종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강남 논현동 주택에서 나온 거는 마른 나무 흰개미 크립토털 미스 속이라고 하네요. 네. 이름이. 네. 네, 그렇게 나왔고 지금 처음 이제 발견됐을 때 뭐 30마리 나왔다 했는데 오늘 네. 보니까 뭐 100 몇십 마리, 160마리 이렇게 다 뭐 박멸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박멸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일단 그 집에서 나온 거는 대충 다 해결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문틀에서 나왔으니까 문틀을 뭐 뜯거나. 네네네. 그러니까 나무를 갉아먹으니까 네. 그 안쪽에 그 개미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네네. 근데 거기만 있을까요? 그렇죠. 뭐 그렇죠. 봐야죠. 네, 그것도 조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이 흰개미가 실제로는 개미가 아니라면서요? 네, 이게 사진 보셨겠지만 개미처럼 생겼어요. 언뜻 보면. 날개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번식하러 나온 애들이 날개를 달고 나오는 거고, 그래요?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진짜 하얀색 개미예요. 개미처럼 생겼어요. 근데 네. 이게 개미냐 아니냐를 갖고서 되게 예전부터 이 의문을 제기를 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한 100년 전에, 그러니까 1934년에 어떤 그 미국의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곤충학자가 이거 아무래도 바퀴벌레 같은데 이렇게 가설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갑옷바퀴라고 하는 바퀴벌레가 있어요. 네. 이건 우리나라에도 있는 종인데 얘는 딱 생김새도 바퀴벌레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얘는 보통 이제 바퀴벌레들이 잡식에다가 그 이제 홀로 생활하고 막 이렇게 홀로 돌아다니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갑옷바퀴라고 하는 거는 나무를 갉아먹으면서 살고요. 그리고 되게 좀 원시적이지만 나름 무리 안에서 막 역할 분담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흰개미랑 되게 비슷하네. 얘 혹시 바퀴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가설을 제기를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장에서도 그 섬유소를 분해하는 그런 이제 특별한 미생물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2007년에야 비로소 DNA 분석 이런 걸 하면서 얘 바퀴 맞구나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와, 그러면 거의 한 80년 전에 이 사람은 그거구나. 바퀴벌레 종류네. 이거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대단하네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겉보기로 이름을 지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꼼장어. 꼼장어도 사실 장어가 아니고요. 우리 참매라고 하는 뭐 보라매. 이제 보라매, 참매. 걔도 매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매가 아니고 수리목이라고 하고 매는 또 다른 종류고 아무튼 그렇고 뭐 익룡, 어룡 이런 것들도 공룡이 아니고. 공룡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흰개미도 보면은 개미랑 비슷하지만 뭐 더듬이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고 수명도 훨씬 길어요. 수명도 개미는 뭐 길면 몇 년, 보통 짧으면 몇 개월 이렇게 사는데 흰개미는 뭐 긴 건 50년 이상도 사는 게 오래 있대요. 살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사회적인 바퀴벌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그러면 개미라고 불러야 될지 바퀴벌레라고 불러야 될지 되게 애매한데 일단 흰개미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 흰개미가 목조 문화재를 갉아먹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사실 흰개미라는 게 뭐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흰개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가 워낙 많아서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이제 보통 우리한테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흰개미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축축한 나무를 갉아먹고 사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땅 속에 살다가 목재기둥 타고서 올라오는 애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요번에 나온 마른 나무를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거는 그 땅 속에 살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종묘 같은 경우도 이게 하도 기둥을 파먹어서 기둥을 아예 통째로 바꾼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팔만대장경 경판도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땅속에서 올라오는 이게 지하 흰개미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한 연간 우리 돈으로 6, 7조 원의 피해가 이제 흰개미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80%가 그 지하 흰개미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유튜브에서 흰개미를 두고서 한 실험 영상을 봤는데요. 예. 이게 목재만 먹는 건 아니에요. 목재만 그래요?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왜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 시키면 종이봉투에 나오잖아요. 예. 종이봉투 그리고 뭐 사전 그다음에 우리 신발 중에 캔버스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수건 이런 것까지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거기 면 섬유에도 셀룰로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네, 얘네가? 그러니까 있으면 다 먹더라고요. 목성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먹성이 좋은 개미들이 만약에 더 번식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에 만약에 퍼진다. 네. 그럼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각하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목조 건물, 사람들이 사는 목조 건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문화재 이런 것들인데 네. 그래서 문화재 사실 피해 보고가 된 거는 꽤 오래됐더라고요. 몇십 년 됐는데 이거를 이제 2011년부터 국보나 보물 같은 중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네. 5년 주기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화재 돌봄단이라고 하는 민간 모니터링은 그런 어떤 모임을 꾸려가지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분들이 돌아다니시다가 보고가 오면은 이제 나가서 방제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이제 자연 생태계에 이미 퍼져 있는 그런 곤충을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박멸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나온 논문을 보니까요. 그런 국가지정 목조 건축 문화재 중에서 이게 탐지견을 갖고서 이렇게 딱 탐지를 시켰는데 네. 한 88%에서 흰개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51%에서는 실제로 육안으로 피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럼 생각보다요.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히는 건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없애지도 못하고 그쵸.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네. 이 마른 나무 흰개미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습니다. 눈에 안 띄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 원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지하에서 올라오는 걔네들은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습기를 얘네들은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천적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땅 속에서 올라오면서 그 기둥을 타고 오면서 진흙이나 이제 자기 침 이런 걸 막 섞어가지고 터널 같은 걸 만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가 지나가는 통로구나 이런 게 눈에 어느 정도 띄는데 네. 이 마른 나무 흰개미는 거의 그 밖으로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메마른 그 나무 속에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바깥으로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나무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눈에 안 띄고도? 네네, 그냥 일생 흙을 밟지 않고 거기서 살 수가 있대요. 그리고 물도 심지어 물도 안 먹고 그냥 목재 안에 아무리 말라도 수분이 몇 프로는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걸로도 생존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진짜 일개미나 이런 애들은 일생 나올 일이 없고 그래서 눈도 퇴화한 상태고요. 그래서 몸이 하얀 이유도 뭐 보호색이나 이런 걸 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하얀색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나온 거 날개 달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식을 하려고 요맘때쯤 나오다가 이제 눈에 띄는 그런 거 외에는 사실은 눈에 띌 일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곳에서 이거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이런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은 혹시 나무 기둥이나 이런데 톱밥 같은 가루가 떨어져 있으면 의심해봐라 막 이렇게 간접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건물을 단면을 잘라본다거나 네. 건물 기둥이 막 그 힘이 없거나 진짜 무너질 것 같으면 그제서야 파보면 이런 흰개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마른 나무 흰개미는 얘가 원래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그 아까 지하에서 올라온 애들은 알래스카 빼고 전역에 다 사는데 이 네. 마른 나무 흰개미는 뭐 텍사스라든가 플로리다라든가 이런 남쪽에만 거의 모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박멸을 진짜 했다고 하면은 뭐 괜찮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미 어느 집으론가 이미 옮겨갔다라고 하면 이제 또 실내니까 실내는 항상 24시간 따뜻하니까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아열대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정말 박멸을 한 게 맞아야 될 텐데 약간 이런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한때 붉은 불개미인가요? 네네네. 그게 뭐 또 발견이 됐다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개미죠. 개미의 종류인데 뭐 붉은 불개미도 있었고 아르헨티나 개미도 있었고 네. 긴다리 비틀개미 뭐 이렇게 불리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한때 막 떠들썩하고 나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물류 창고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간간히 이런 게 나왔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네. 이제 가서 방제하고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뭐 우리 주변이라든가 생태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흰개미는 아까 뭐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주는데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아요? 네, 이 생태계 교란종은 말 그대로 생태계에서 교란을 일으켜야지 생태계 교란종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환경부에서 설명하기로 흰개미가 목재에 피해를 입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뭐 사람이라든가 사람을 문다거나 뭐 다른 뭐 생물종을 막 이렇게 멸종시킨다거나 이런 위해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 목재 건축에 위험을 줘서 그렇지 또 자연에서만 놓고 보면 이제 나무를 분해시키고 죽은 나무를 이제 그러네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분해자 네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요번에 발견된 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목재를 너무 갉아먹으니까 해충인 건 맞고요. 그런데 사실 이 마른 나무 흰개미가 요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예, 그 완도와 제주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여서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예. 거기서도 몇 년 전에 사실 이런 개미가 나왔는데 그 개미는 해충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제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사람한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네. 흰개미가 발견이 되면 이거 어찌됐든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이거 개미 아니고 바퀴벌레구나라고 해서 막 우리 집에서 쓰는 칡 뿌리는 그거 네, 함부로 네. 뿌리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게 저 나무 어딘가에 숨어 있으니까 괜히 예. 잘못 뿌렸다가 더 퍼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나오면 국립생태원 외래생물신고센터에 신고를 해서 전문적인 조치를 받으라고 합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8281님께서 아파트 집에 몇 달 전부터 너무 작은 개미가 돌아다니는데 이런 경우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반적인 개미를 신고하면 안 되죠. 그거는 너무 흔한 거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가서- 흰개미가 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뭐 날개가 막 달렸다거나 아니면 정말 막 크림 색깔을 띈다거나 예. 이러면 이제 한번 좀 신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고하실 곳은 국립생태원 외래생물 신고센터라고 합니다.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가 연락처하고 네네. 이런 주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지구생활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흰개미에 이런 또 사연이 숨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게 돼요. 네. 네. 자,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선 화제 속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미슐랭 가이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